또 요즘도 단타도 많이 치니까 단타 쳐도 요즘 같은 때는 막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무너지죠. 마이너스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병 생길걸요 아마? 해보고 싶다가도 또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보통 뭐 25평이면 10억 이상 다 네. 가는데. 내 재산 그걸 10억도 안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공무원 연금도 세잖아요. 아니 뭐, 공무원 연금도 다 그렇잖아요. 100 타는 사람도 있고 200 타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우리 일반인들보다 많던데 보니까. 저는 조옥내고요. 나이는 73세. 저는 김성열이고요. 나이는 72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년생 함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험업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래전부터 줄회사하고 저는 세무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요. 퇴직하고 결혼 이제 하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주부 생활 하다가 저는 개인연금은 좀 많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 조금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거랑 같이 합치니까 꽤 됩니다. 저는 그 국민연금 쪽에는 뭐 와이프하고 합쳐서 한 2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한 9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늦게 넣고 남편이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짧게 해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책을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뭐 젊었을 때 진짜 돈을 좀 많이 내서 노후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즘은 뭐 기초연금에다가 뭐 해다가 뭐 이렇게 노인들이 너무 편리하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빠듯한 생활에 우리는 뭐 공무원 연금을 탄다고 해가지고 저기를 못 받잖아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뭐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도 뭐 주죠. 뭐 문화 뭐 생활권도 주죠. 앞으로도 더 노인들 살기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곧 이제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저거 사는 거하고 관계없지 않나? 공무원은 일절 안 되고 아예 뭐 연금 타는 사람은 조금을 타도 안 돼요. 부인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남편이 돌아가셔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막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재산을 뭐 이렇게 다 돌려놓고 아무것도 없게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부자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공무원인 사람은 아예 공짜 들어가는 분은 거 연금 타는 분은 아예 안 돼요. 100만 원을 타든 200을 타든 아예 안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고 또 장애인만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지 안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도 세잖아요. 아니 뭐 공무원 연금도 다 그렇잖아요. 100 타는 사람도 있고 200 타는 사람도 있고 뭐 300 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보다 많던데 보니까. 네, 300 넘게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은 어떻게 돈을 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이 많지 않아요. 공무원 연금 중에서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있죠. 그 정도야 뭐 간단. 그 사람 이제 중간정산제라고 해서 받아 쓴 사람들은 좀 적겠죠. 공무원들한테 내줄 돈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뭐 무슨 연금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국민연금을 좀 많이 들어놨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또 1년에 한 번씩 이게 또 올라가기도 해요. 저는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뭐 국민연금을 못 드는 줄 알았어요. 예, 남편이 저기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다 국민연금을 줬는데 나만 안 된다나 남편은 공무원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국민연금 들 수 없냐고. 그랬더니 부인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60세에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 당시 내가 좀 많이 부었을 걸. 딱 10년을 부으니까 70살 아니에요? 예, 70부터 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지금 겨우 30만 원. 이제 한 3년 탄 중이에요.
제가 보니까 파산하는 사람들도 금융을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증권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증권의 매력을 느껴서 뭐 그냥 왕창 투자하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돈이 많았는데 그렇게 그냥 막 투자를 하다 누구 말을 듣고 어디다 투자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해서 다 파산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주변에 친구라고 그럴까 동료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래가지고 조금 빌려준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 집으로 날라오더라고, 파산했다고. 그래 결국 뭐 못 받고 말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파산은 계획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 피해도 주고 자기 피해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염려되고 앞으로 그런 건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홀랑 들어먹었어. 그러면 파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고는 뭐 별로 아닐 것 같고,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진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60대 이상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 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눠서 해야지 한 군데다 다 하면 홀라당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거죠. 저는 그 무서워서 재테크는 안 해봤는데요. 코인을 뭐 한다, 뭐 정권을 한다, 뭐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맨날 돈을 오늘 올라갔으면 기분이 좋고 뭐 막 그러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도를 하려고 하면 친구가 또 누가 옆에서 아예 신경 쓰는 짓 하지 말라. 막 주변에서 그래요. 금값이 올랐는데 내 친구가 뭐 80만 원 할 때 100돈을 팔았대요. 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지금 100만 원씩 할 것 같아서 다시 살라고 이제 금방에를 갔는데 제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지금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100만 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반만 팔지 그걸 다 팔았대 그래. 그런데 80만 원에 팔았는데 다시 이제 사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얼마 전에 떨어졌었는데 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간 건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00만 원 하니까. 옛날에는 한 돈에 4만 원, 5만 원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네네. 그때 4만 원, 5만 원 했거든요. 그때 안 팔고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좋을 거예요. 아, 그때 금괴를 샀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야 말이지. 하다못해 뭐 이빨뺑이 금을 팔아도 몇십만 원 나오는. 네.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IMF 때 금 다 내다 팔았잖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다들 금 냈어. 그때 금모기 할 때 많이 갔더니 뭐 나라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냈는데 아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때 우리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때 빨리 극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코인 같은 거는 안 해봤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하나가 300억을 댔대요. 근데 문제는 같이 한 녀석이 그걸 빼가지고 전부 도망갔다나 외국으로. 그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나. 300을 번 줄 알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하도 막 바꾸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소식이 없고 전화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날라버렸어. 그 걔들이 투자를 같이 해서 한 건데 그렇게 돼버렸어. 하고 싶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도전을. 주변에서도 그런 거 했다가 큰일 난다고 잘못하면. 나이가 60이 지나면 막 불리기보다는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60 넘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홀딱 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집안 식구들 생각하면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어느 정도는 좀 생활할 걸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무너지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누면 갑자기 확 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몰빵해서. 주식 끝내줘요. 주식도 애매한 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계속 몇 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막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은 그 주식 투자를
길게 보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뭐 얼마 뭐 한 3년, 4년, 5년도 막 보고. 맞아요. 장기로 보고 하는 네, 사람들도 네. 있는데 또 요즘도 단타도 많이 치니까 단타 쳐도 요즘 같은 때는 막 돈을 많이 벌어요. 돈만 있으면 돈을 벌더라고요. 뭐 맨날 핸드폰에 보고 올랐니 내렸니 하고 너무 그냥 재미있게 하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데 야 조금이 나중에 커진다고. 우리 후배가 나보고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언니 나 이렇게 잃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마이너스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병 생길걸요 아마? 해보고 싶다가도 또 주저앉고 그래 저는 신경 쓰는 짓 잘 안 해요. 요즘 뭐 코스피가 막 5천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와 5,300이 넘었네 찍었네 막 이러는데 또 그럼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간데 내 것만 내려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해야 되는 게 최고인데 안전빵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예전에 저도 해봤었지만 주식도 했죠. 해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마이너스 뭐 거의 뭐 한 50% 60% 되던 게 요즘은 막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내가 직접 투자하는 주식, 그다음에 수익증권이라고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증권을 올려서 해놓은 거 그게 수익률이 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60대시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자면 우리는 모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지켜도 돼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가진 거 잘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키는 낫지. 것도 중요해요. 네. 네. 재산을 뭐 미리 주지 말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젊을 때는 조금씩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또 내가 먹고 살 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다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내가 어려워지면은 자식한테 이렇게 손벌리면 안 되니까 자식이 또 중간중간 뭐 어려울 때 조금씩 미리 도와주는 게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먹을 거 내가 이렇게 병원비 할 거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미리 주면 안 된다. 제 철칙이고 주변 사람들 얘기 또 이제 들어보면 자식이 어려울 때는 이제 중간에 조금씩 도와주더라도 미리 다 주면 안 된다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사업비를 대준다?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부모에 의존해서 부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부모도 그거를 대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최초는 돈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최초는 뭐 대줄 수도 있죠. 그렇죠. 최초에 조금은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또 자식들도 살아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이 어려우면 자식인데 어떻게 안 줍니까? 조금씩 도와주는 수도 있어도 뭐 아주 박절하게 탁 할 수는 없죠. 아들이 하나인데. 근데 너무 의존하게 만들지는 말라는 말이지. 성공한 애들이 보면은 자수성가하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도. 그냥 부모 돈 갖고 해가지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난 장사기를 배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대부분 뭐 남대문 시장에서 뭐 부품 기술을 배우겠다. 동대문, 남대문, 이 방산시장 이런 데 출신들이 돈 안 번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언제 집 사요? 집 못 사요. 서울에서 집을 집을 어떻게 아파트를 사? 사주려면은 보통 뭐 25평이면 10억 이상 다 가는데 내 재산 그걸 10억도 안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줘요? 아 그걸 어떻게 해줘요? 집 한 칸은 남겨놔야 우리도 노후에 뭐 모기지론을 쓰더라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몰라. 그렇죠. 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렇죠. 그만큼씩은 못 도와주고 그게 있는 것 같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남겨준 자식들은 잘된 자식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워낙에 뭐 이렇게 낭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낭비하고 뭐 이렇게 돈을 헛되이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집사람이 원래 잘 살았어요 젊었을 때. 장인이 워낙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잣집에서 컸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하는 게 무조건 그냥 해주자. 저는
참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조건 해주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유 그러니까 뭐 부탁에 자식 하나 더 따라가야지 뭐 어떡하나요. 은퇴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 있는 재산에서 이렇게 쪼개 써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70이 넘으면 일도 못해요. 사실은 마음뿐이지. 그렇죠. 몸이 조금 아파 보세요. 완전 이제 다운돼 가지고 아예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비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노후에 이제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뭐 있는 돈으로 줄여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은퇴 이후에는 씀씀이도 좀 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때는 못 버니까. 이렇게 네, 맞아. 저렇게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병원비 들어가고 뭐 일반 생활이 뭐 쓰는데 이제 뭐 관리비니 무엇이니 나가는 게 많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노후에는 이제 줄여가면서 써야 된다. 노후에는. 제 주변에는 엄마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19년을 했어요. 나라에서 하는 그 요양병원이긴 해서 금액이 뭐 비싸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병원비보다도 간병인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간병인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요양병원이어서 그 간호사들이 좀 해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요양병원이었는데 19년이라는 게 그게 말이 19년이지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꿋꿋하게 잘 지켜내고 그걸 하는 사람 봤어요. 올해 팔을 골절 당해가지고 제가 기부서를 2개월 반을 했어요. 2개월 보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제가 하면 다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모든 게 그냥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손까지 다치니까 일을 못하니까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아프고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몇 년 있으면 80에 이제 가까운데 이거 어떻게 걱정이 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나를 누가 간병을 하나 돈은 누가 대나 뭐 이런 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형제도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생활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언니 간병인 보험은 들어놨어야죠. 간병인 보험 내가 이제 겨우 하나 들어있어요. 잘하셨네. 보험이 많이 없어요. 아니. 다 줄였어요. 가격도 싼데. 실손보험도 있잖아요. 100% 실손보험짜리는 자꾸 올라요. 보험료가 막 6만 원에다가 10몇만 원 가지고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 보험료에다가 볼일 다 보겠다고. 그래서 4세대 보험으로 줄여가지고 실손보험을 낮췄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앞으로 내가 이제 아프면은 간병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나는 지금 간병보험도 네.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간병보험을 이제 들기는 들었지만은 그거는 내가 입원했을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내 몸이 아프잖아요. 이럴 때 누가 나를 케어를 해주냐. 이번에 내가 손 아프고 나서 보니까 돈 아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 자식도 못하는데 누구 친구가 해줘? 못 해줘. 뭐 밧줄 보든지 누구 매일 와서 돈 얼마 이게 간병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드는 게 간병비예요. 돈이 딸이다. 돈이 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치매 같은 거 걸리면 간병인들이 네. 몰래 막 푹푹 차기도 하고 한다는데 네. 그 모른다고 그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식구들이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그 엉망으로 한다니까요. 간병인들 돈도 많이 받아. 하루에 문제예요. 10몇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어이, 미리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 젊었을 때 돈 없으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해서 노후 대책을 철저히 잘하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뭐 사는 집은 간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또 장기를 보고 돈을 놔둬야지 또 돈 쓰고 이러지 말고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일단은 여분이 있게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행동을 하든지 뭐. 저 같으면 그 국민연금을
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좀 들어놓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질병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젊었을 때 들어놓으면 보험료가 좀 싼 실손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간병인보험 같은 거를 좀 들어놓으면 나중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게 동감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되면 진짜 받을 때 되면 후회들을 더 많이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좀 해놔도 좋은 것 같고, 지금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갈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나중에는.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좀 드러나야 되지만 사적연금도 내가 스스로도 좀 마련을 해놔야 나중에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